워낙 바쁘신 분들이에요 요즘. 예, 지선이 때문에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제 화면에 나오죠. 저희 정의당 기호 3번 임명희 후보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후보님 네, 40대시잖아요. 네. 42살. 42살. 네. 그래서 사이다. 아, 사이다. 네. 네, 저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잘 됐으면 좋겠어. 네, 네. 네. 40자 이내로 본인을 소개한다면 40자 이내로요. 네, 그냥 쭉 소개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81년생 강릉의 네. 첫 여성시장 예. 후보고요. 굉장히 당당하고 네, 네. 야심차고 예. 네, 똑똑하고 예. 예. 그런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다. 정말 사이다 같이 요새 토론회에서 네. 그런 모습을 많이 예전에는 토론회에서 강릉 이 영동지역 토론회에서 볼 수 없었던 네. 여성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그 사이다라는 말씀 같이 시원하게 저희도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후보님 제가 오늘 공보물 네. 들고 왔거든요. 아, 예. 이 정당 이미지를 네.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네. 하신 거죠? 예. 근데 그 공보물 벽보를 봐도 그렇고 노란색이 저 하나더라고요.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저 노란색 한 개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눈에 확 띄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 예. 후보님 자녀가 있잖아요. 네, 중1, 중3 아들 네. 둘이 있습니다. 아침에 인사하던가요? 무슨 인사를 하나요? 요즘 아침에 엄마, 아이들이 일어나기 예. 전에 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못 보고 저녁에 네, 들어가면 자녀분들 얼굴 아침에는 못 보고 저녁에 네. 보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가시지 않나요? 네, 늦게 들어가더라도 예. 뭐 자면 못 보고 예. 그래도 막 일주일에 한 3-4번은 봅니다. 네. 자녀분들도 같이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3달째 네. 엄마가 해주는 밥을 못 먹고 있고 2달째 엄마랑 같이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집에서 한 끼도 같이 못 먹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단 제가 일찍 나오고 못 예. 들어오고 점심에도 밖에서 먹고 아, 저녁도 밖에서 유세 끝나고 들어가면 뭐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새 든든한 지원군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유호정 의원도 오시고 네. 심상정 의원도 오시고 음. 예, 좀 든든하시겠어요? 네, 힘이 되죠. 음. 그리고 워낙 이제 지층이 다르기 때문에 예, 완전히 예. 확연하게 차이 나죠. 네네 예. 반응을 보는 것도 재밌고 또 네. 기운 받죠. 많은 네.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니까. 예. 근데 뭐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뭐 최근에 여론조사를 봐도 또 정의당이 영동지역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어떤 입지를 보더라도 사실은 좀 아쉬움이 많잖아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토론회에서도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네. 나타내시던데. 네, 그 뭐 선거운동 다니면서 늘 듣는 얘기니까 네. 뭐 새벽 시장에 가서 인사를 해도 어르신들이 아우 당이 너무 작아서 안타깝다고. 사람은 좋은데. 네. 인상도 좋고 아우 똑똑하게 생겼고 말도 잘하고 네. 그래서 예. 또 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해 주세요. 그래요? 나올 때 됐다고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네, 그래서 응원 여성들은 알 수 없는 연대 의식이 있거든요. 딱 그래요? 보면. 네. 나는 못 느꼈네요. 저는 저 여기 기자 생활하면서도 못 느꼈네. 근데 네. 제가 그거 첫 토론회였나요? 음. 제가 이 질문은 나중에 좀 드리려다가 지금 여성 얘기가 하시길래 좀 미리 여쭤보는데 유리천장? 네. 유리벽 얘기를 하셨어요. 유리절벽, 유리천장. 네. 유리천장은 들어봤고 네. 유리절벽은 제가 이제 네. 그때 두 가지 표현을 음. 쓰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김우영 후보께서 좀 전에 가셨던 음. 김우영 후보께서 질문하셨는데 네,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체감하시나요? 지역에서? 저는 네. 이게 뭐 어떤 조직이나 그런 데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보장되어 있죠. 지금 다른 전국적으로 후보들 구성을 봐도 기초단체장이나 뭐 강력 시도당 그 후보들 봐도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런 거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여성 정의당 당직자를 내에서는요. 30% 할당이 있고 선거도 의무적으로 30% 여성 할당제가 있는데 이제는 그 할당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성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50%를 넘는 지역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릉에서는
다니다 보면 그 남성들의 왜 학교, 네. 네, 또 혈연, 학연, 혈연. 네, 예, 그런 걸로 굉장히 똘똘 많이 뭉쳐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뭔가 들어갈 틈이 없는 여성들도 거죠. 뭉치면 안 되나요? 그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하거나 이미 네. 구조적으로 사회 활동가들 중에 여성 수가 적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음. 뭉쳐도 굉장히 이렇게 싸우기가 힘들죠. 아, 뭔가 그런가요? 비등해지기가 힘든 거죠. 간접적으로 체험하시는 그러니까 주변 얘기를 듣거나 이런 음. 게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이 또 학교 출신들이 끌어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인사 네. 문제에 있어서 네, 네. 그런 데서 여자들이 어떤 겪는 부당함 그런 음. 것들은 충분히 있죠. 저희들은 뭐 임 후보님 같은 경우에 이제 시민단체 활동 그런 음. 장소에서 많이 뵀잖아요. 네. 예. 우리 아라우 아시죠? 네네. 네, 우리 이번 지방선거를 받아서 보도국에서 이제 이하라 기자하고 김영호 차장이 이제 밀착 취재 인터뷰를 하는 걸 했는데 그게 아라우 인터뷰인데 아라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 좀 우리 기자들이 후보님에 대해서 네. 프로필을 소개하려니까 다른 네. 분들은 뭘 지냈고 막 그렇죠. 나오는데 화려하죠. 후보님은 뭘 이렇게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시민단체 활동밖에 없으니까 네. 참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경력 아닙니까? 네. 예, 역으로 얘기하면. 네. 네. 근데 그런 것도 우리 타파합시다. 그런 선입견과 죄송합니다. 편견도 우리 타파합시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거 네. 깨기 위해서 제가 나왔잖아요. 네. 네. 이 사회에 조그마한 네. 변화라도 가지고 그- 싶다라고 하신 게 이제 사석에서도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보면 여성이 이렇게 후보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오히려 축하를 해주세요. 시장 후보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유, 저는 그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예. 도내의 유일한 첫 네. 단체장 후보. 네. 첫 단체장 후보. 첫 단체장 후보 중에 유일한 여성 후보. 네. 이야, 이 타이틀 하나 다셨잖아요. 네, 제 최초 좋아합니다. 처음에 뭐 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도 이름이 남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는 기록으로 남죠. 어디 남길 때도 없고. 근데 왜 재산이 이렇게 없으신 거예요? 시민단체 활동만 이 마이너스인가요? 예, 마이너스고요. 예, 대출이 있습니다. 네. 대출인가요? 네, 대출입니다. 저랑 똑같네요. 네. 저도 대출이 많은데. 네. 자, 우리 공약 좀 딱딱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딱딱한 얘기도 편하게 풀어서 하겠습니다. 네. 좀 후보님 공약 이채로운 거 많잖아요. 네. 가장 실천하고 싶은 공약이 뭡니까? 주 4일제. 주 4일제. 네. 주 4일제 하려면 좀 따라와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일단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범 도입이 네. 타이틀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주 4일제를 일단 한 6개월 정도 제가 임기가 시작이 되면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TF팀을 꾸려서 좀 실태 조사나 수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범 운영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를 정해서 시범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한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돌아가면서 해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이나 그러면 뭐 이렇게 고쳐야 될 점 어떤 개선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장단점들이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런 평가를 통해서 2년차, 3년차, 4년차에서 완수를 하겠다. 네. 됐으면 좋겠는데 네. 빨리 좀 쉬고 싶어. 네. 후보님도 쉬고 싶죠. 네. 선거기가 이게 물론 선거 끝나고 나면 뭐 투표 당일에는 아쉽겠지만 지금은 아이고. 제 이 방송을 통해서 너무 피곤하다고 내가 선거하는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네. 후보님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필드를 네. 누비면서 걸어 다녀야 되고 물론 이제 차로도 이동을 하겠지만 일일이 악수도 해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 공약 중에 공직자 비리 조사 전담 기구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공직자 비리 맞나요? 저희들한테 제보 좀 해주시지.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왜 이런 공약을 하셨습니까? 제일 큰 거는 김한근 강릉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거고요. 그리고 그 별명처럼 네. 김한근 후보 저격수. 네. 당장 현실에 맞는 현실화되어야 하는 그런 상징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일 일 공약으로 세웠고 부산시에서 예로 여기는 이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공직자 비리 실제로? 네, 실제로 부산시에서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약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긴 했는데 저희는 이거를 그러면 상설 운영을 하자. 그래서 일단은 강시장부터 제일 순위 조사 대상으로. 그리고 뭔가 의혹이 있으면 조사하겠다는 거죠. 아, 무조건 그렇죠. 되는 아, 거세요는 그럼요. 본인이 와야 될 텐데 아, 막 그렇죠. 당선되면. 네, 그죠? 뭔가 제보가 있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 이러면 해야죠. 이제 예. 그런 건 구체적으로 만들면 되고, 예. 물론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지만 대신에 그런 조사 기구에서 어떤 혐의점이 좀 인정이 된다 이러면 경찰에 고발할 수가 있잖아요. 사법권은 없지만 네. 행정 조치로서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하겠다. 근데 음. 뭐 감사부가 있긴 한데 또 감사부에 대한 또 우리가 신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후보들 중에 토론회 과정에서 이런 질문 해준 후보가 있습니까? 네, 김홍규 후보가 했습니까? 네, 공직자 비리 조사 네. 기구에. 그- 저는 제가 처음 한 줄 알고. 네, 네. 그리고 공약 중에 슈퍼맨 방지 조례? 네, 슈퍼우먼 방지 조례. 제가 지선이 이 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약들을 여러 개 소개를 했었는데 이게 공약 홍보물을 보다 보니까 네,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예. 이게 무슨 조례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들이 직장 다니면서 네.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런 걸 다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슈퍼우먼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위로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네.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지만 이 가장 큰 문제가 여성으로서 개인 존재감으로서 커리어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그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나 집안일을 엄마로서의 역할을 또 못할 수 있으니까 죄책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저도 실제로 좀 그렇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돌봄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 엄마들이 죄책감 갖거나 좌절하거나 네. 커리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네. 돌봄 체계를 강릉시가 담당해서 하겠다 그런 의미의 조례 제정입니다. 저도 가정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슈퍼우먼을 요구하게 되면 싸움이 나죠. 아, 그렇죠. 집안에서 조용할 날이 없죠. 네, 애들이 시끄럽습니다. 힘들어요. 네. 그죠? 네. 자, 가정의 평화를 위한 그렇죠. 네. 슈퍼맨 요구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그렇죠. 슈퍼맨이 되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저는 슈퍼맨 하거든요. 훌륭하십니다. 네. 그냥 앞에 계시니까 한 말 있고요. 네. 자, 농담입니다. 네.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네. 예, 이것도 좀 이채로웠습니다. 뭐 공약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네. 이채로운 게 있어서 다른 후보와는 다르게 짚어보는 거고요. 예. 이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여자들이 이제 출산 육아 문제 때문에 이 누가 담당을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경제력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자들이 엄마들이 이제 경력을 포기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강원 그 여성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남성이 100이면 여성이 65 정도밖에 안 받아요. 평균 임금 수준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들이 커리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성 역할 문제를 또 중요한 거죠. 성 역할의 문제에 있어서 남성에게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 경제 의무를 자꾸 강요하는 식의 문제가 되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커리어를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임금 수준을 줘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일했으면 동등한 조건으로 일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 차별성에 이제 분노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강릉시는 이제 없애겠다. 그래서 평등하게. 후보님, 네.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과 네. 관련된 거대한 공약들 뭐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네. 있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후보님 공약은 참 차별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 일반 유권자들에게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 들죠.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의 특성상 어떤 특정 타겟의 그 지지층을 겨냥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약자를 위한 그런 어떤 정의당의 어떤 정강이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이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나도 이런 공약을 내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네. 하지 못할 공약.
그리고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공약, 사기치는 공약 이런 거 우리 하지 말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걸 하자라고 공약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네. 현실적인 저는 공약이 이런 만들어졌다고 공약을 생각합니다. 하게 되면 반발도 적지 않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적용을 할 때. 왜 반발이 있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면 음. 성평등 임금 공시제면 남편하고 부부가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드리는 질문은 그러니까 현재에 있어서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음. 우리 사회는 그렇게 유연하지가 않은 것 아.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예. 저 그런 걸 자꾸 밖에 안 깨어나가겠다. 바꿔 자꾸 나가고 목소리를 내야 인식하고 처음엔 에이, 음. 되겠어 하지만 그렇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주 4일제도 그런 거잖아요. 네. 예, 처음에 주 5일제도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주 5일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고 주 4일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누군가는 자꾸 얘기를 해야 한다. 이러다 당연하듯이. 보면 만약 이제 예전에 안전벨트를 안 매다가 안전벨트 어떻게 매? 안전벨트 매면 그건 과태료 벌금 물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안전벨트 안 네. 매면 큰일 나는 네. 상황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네. 바뀌어 갈 것이다 그런 의미로 네. 들리고요. 후보님 강점이 뭡니까? 지금 저요? 예, 선거 전에 딱 들은 나의 강점이 뭔 것 같아요? 씩씩함? 씩씩함. 유연한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 어머님들이 어머님 아버님들 아유 좋아하시나? 그럼요. 음. 제가 또 씩씩하게 아유 어머니 갑자기 목소리가 이제 솔톤이 돼요. 어머니 아버님 되게 좋아하십니다. 딸 같다고. 그런 진솔함이 이 보수적 색채를 지닌 영동 지역 네. 이 아성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아이 그럼요. 저는 이렇게 물이 조금 새다 보면 그렇죠. 벽에 틈이 생기고 벽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네. 누군가는 그 틈을 내야 되니까. 정의당의 끈끈함이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그 조금씩 뭔가를 했을 때의 결과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을 네. 위해서 사회의 변화를 네.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네. 그게 그러는 제 거죠.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뭐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네. 네. 상대 후보 공약 중에 이거 괜찮다 하는 게 있었습니까? 상대 후보 중에 그 김우영 후보의 그 직업과 주거를 함께하는 혁신형 청년도시 조성이 있어요. 청년도시 정서. 네. 예, 후보님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네. 근데 저희는 공약으로 앞서 내셨죠. 근데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주거 환경 개선에서 저희는 어떤 쉐어하우스를 그러니까 오래된 구도심 노후주택을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쉐어하우스를 구축하고 이것을 이제 임대를 준다든가 네. 할 수 있게 그런 주거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장 직속 청년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네, 이건 시장이 직접 다 챙기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하지만 조금 더 훨씬 좀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약은 실제로 그 박원순 시장이 님이 이렇게 예전에. 비슷하게 만들어서 성공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다. 되면 좋겠다. 김우영 후보님하고 서로 사전에 얘기하고 온 거 아니죠? 아니요. 왜요? 김우영 후보님이 네. 상대 후보들 중에 칭찬을 한다면 누구를 칭찬하고 싶고 뭘 칭찬하고 싶냐고 물으니까 네.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좀 전에. 그러니까 임명희 후보를 아. 칭찬하고 싶다고. 뭐라고 칭찬하고 가셨습니까? 되게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기 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클립을 한번 보시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방송을 네. 보는 걸로. 네. 네. 지금 아까 애들하고 네. 식사를 못 한다 했는데 직접 잘 차려 주십니까? 아니, 뭐 그런 바쁘지 않을 때는 제가 챙기고요. 네. 네, 지금은 뭐 온 가족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열심히 챙겨주고 계십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 잘 먹습니까, 애들이? 우리 애들은 착합니다. 아,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줍니다. 저처럼 싸우는군요. 네. 너무 착합니다. 고마운 아들들입니다. 네. 네. 저기 좀 전에 아라오 인터뷰 얘기했었는데 후보님 아라오 인터뷰 중에 꼰대 테스트가 있었어요. 꼰대 오브 꼰대가 후보님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약간 점꼰이라고 했나요? 네. 점꼰. 네. 약간 해명을 하고 싶어요. 무슨 해명? 점수가 그렇게 나왔는데 무슨 해명을 하십니까? 아니 그 청년들 만나면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저희는 특히 이제 정의당이 내세우는 그런 방향성이 있으니까 훨씬 더 청년분들한테 조심하거든요. 말도 함부로 나서는 안 되고 늘 존칭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수할까봐 혹시나 나도 모르게 의식을 하고는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그래서 꼰대 같지 않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런 의미였는데 그게 약간 다르게 해석이 됐어요. 실제로 약간. 뭐 50대 후반, 60대, 70대 분들하고 다른 단체장 후보들하고 비교해도 꼰대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안에 꼰대가 있었나? 네. 저도 꼰대입니다. 근데 저보다 점수가 더 높을 걸로 예상이 돼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엄마가 이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얘기 나눠본 적 있나요? 주로 엄마 이거 왜 해?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해요. 요즘은 자랑스러워하지 않나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일단 친구들이 알아보고, 우리 친구의 엄마들이 알아보고, 그래서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제일 낮잖아요. 약간 뭐 그걸 또 속상해하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친구들이 엄마 물어봐요. 엄마 지지율 낮은데 왜 나왔냐고. 그래서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거를 다 엄마가 모든 의미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조금 커서 뭔가 정치를 알고 싶을 때 되면 이해하지 않을까. 저희 나가면 그 지지율 못 받습니다. 예. 예. 네.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알아봐 주시는 거고, 사실 이 지역사회 정의당원도 그리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여하튼간에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후보보다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선거운동 기간 힘들까요? 체력이 좀 딸리는 거 말고는 저는 힘들지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으시나요? 아니 부족하죠. 물량 투입이 굉장히, 제가 보니까 그렇죠. 후보님들이 시의원 후보님들은 더더욱 기초의원 후보님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고, 예, 이런 물량을 좀 공세를 좀 해야 되는데 뭐 한 번이라도 더 뛰어다니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네. 운동을 활용한다거나 유세 촬영을 활용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사실 또 이 주머니 사정과 그렇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힘들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걸 힘들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우리 원래 없었으니까 인정하고 가면 되게 편하거든요. 역시. 네, 그래서 없으면 의식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원래 없었는데 뭐 할 수 있는 거 하자. 할 수 있을 만큼 하자. 뭐 할 수 있는 한도 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약간 부러워요. 그래서 선거 운동원들 이렇게 쫙 많이 같이 하고 계신 후보들 보면 부럽긴 한데, 또 저희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보면 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님이 그 소울 이거로 하시면 뭐 더 많은 분들이 따라오시지 않을까,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선거 로고송이 뭐예요? 저희 질풍가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질풍가도. 내가 꼰대인가 보네요. 그 애니메이션 주제가 네. 인데요. 잠깐 불러야 불러줄 돼요? 수 있나요? 노래 못 부르시나요? 아니요. 너무 창피해서. 저희 앞부분만, 하도 선거 로고송을 들어가지고 개사한 걸로. 앞부분만 짧잖아. 노동이 당당한 네네네. 그게 질풍가도예요? 네. 그거를 귀 낯익은. 네, 이 질풍가도가 거의 정의당의 공식 로고송, 선거송이에요. 그렇죠. 이거 저희 많이 들었던 5년 것 같네요. 전에 심상정 의원이 5년 전에도 쓰셨고 요번에도 쓰셨고, 대부분 정의당 거의 모든 일정에 같이 하고 있는 노래인데 이걸 4번 무소속 후보님이 이걸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 지금 후보님들 로고송이 한 달 내내 사무실에만 박혀 있다 보니 방송하시고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그럼 근데 어떡해요? 뭐 저작권이 네. 저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 뭐 그렇다고 정의당의 저작권을 요구할 수도 없고 약간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 노래 뻔히 알 것 같기도 한데 그 후보님을 그거 해주는 거 아닌가요? 선거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것까지는 서로 안 좋으신 관계. 친하기는 어렵죠. 네, 그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잠깐 여쭤보자면 그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토론회에서도 이제 몇 차례 나왔잖아요, 이 얘기가. 네.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서로 고발을 하신 상태죠. 네, 저는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 유포, 그다음에 후보자 비방죄 이렇게 세 개로 김한근 후보가 저를 고소한 상태고, 그 고발하신 내용에 네, 대해서는 저는 김한근 시장을 이제 공직자윤리법, 재산 등록 의무 위반, 그다음에 그 상황이 직무유기, 진행되고 뭐 있나요? 그런 조사.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아직 고발인 조사를 정식으로 받으러 가지 선거가 못했고요. 끝나봐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나타나겠네요. 네. 내일이 사전 투표일입니다. 네. 예, 뭐 지금 사전 투표하실 거죠, 후보님도? 아, 예, 네. 예. 사전 투표일인데 후보님이 유권자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너무 많죠. 투개 뭐가 그렇게 많으신지 기다렸다는 듯이 네. 말씀하시는데. 저는 출마를 하는 것도,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것도 이 강릉을 좀 바꿔보자라는 열망이 정말 컸거든요. 한 번도 28년 민선 7기를 겪으면서 보수 정권에서 정치 교체를 한 번도 못했고, 그리고 60대, 뭐 50대 후반의 남성들의 어떤 전유물이었던 선거에서 너무 뻔한 말도 안 되는 대기업 유치 공약, 뭐 인구 30만, 50만 공약, 이런 선거 문화도 좀 바꾸고 싶었고, 그러면서 강릉에 좀 변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그래도 무소속 후보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색깔들의 후보들이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검증을 해서 강릉에 정말 정치 한번 바꿔보자. 세대도 바꿔보고 이런 열망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저는 강릉 시민들이 그런 제 말에 다 동의는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될 사람, 그래도 될 사람 밀어줘야지라기보다는 그런 열망을 꼭 투표에 투영을 해서 정확하게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인 줄 알았죠. 네, 또 있나요? 네, 아, 괜찮습니다. 시간 되시나요? 네. 그럼 몇 가지만 또 네. 여쭤볼까요? 아까 김우영 후보한테도 여쭤봤는데 오늘 특별자치도 법안이 법사위를 아마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이제 상정이 돼서 이제 이틀 안에 이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제2도청사가 네. 우리 영동 지역은 관심사잖아요. 네. 특별자치도 법안도 그렇지만 그 법안이 돼야지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로워져서 설치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상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2도청사를 설치하는 거는 특별자치도와 무관하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 네, 저는 이 춘천, 원주에 집중된 어떤 인구나 기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영동권이 상대적으로 너무 소외돼 있었다. 있죠. 예.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도 있는 거고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는 거고 이거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과감한 결단, 이제는 결심을 해서 제2도청사를 유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와 더불어 예전에 이제 혁신도 선정할 때 강릉 시민들의 소외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제2공공기관 이전 계획 작년부터 계속 이제 또 수면 위에 떠올라서 이제 선거 무렵에 이제 뭐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얘기하신다면. 저는 지역 균형 발전, 그 지역 소멸을 위해서라도 강릉 이번에 영동을 줘야 된다. 그리고 영동 라인에선 그래도 강릉이 제일 중심지이기 때문에 강릉이 중심 영동에서 어떤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유치해야죠. 그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아까 강릉이 영동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그 김우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의 개념을 얘기하셨거든요. 동해안 라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동의하신다고? 저는 강릉시가 어떤 구심이나 중심이 된다면 뭐 어떤 정책이든 상관없이 강릉이 중심이 돼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강릉시정 가운데 좀 바꿨으면 하는 게 내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바꿨으면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그것도 많아요. 네. 많은데 강릉 시민들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교통체계. 교통체계. 교통체계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도 학생들, 옥천 오거리 어르신들, 얘기 많이 했었는데 회전교차로 그와 더불어 그래서 맥락이 버스 노선 버스 개선을 노선. 해야 되고요.
버스 교통 자체를 저는 완전 공영제로 가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완전 공영제가 될 수 있게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버스 회사와 택시 회사와의 어떤 얘기가 얘기를 돼야죠. 예, 그걸 순차적으로 재원도 가겠다는 필요하고. 거고 대신에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가 있어요. 교통이라고. 수요 응답형? 네, DRT라고 해서 네, 예, 이게 어렵네요. 이제 네, 그거를 도입을 해서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외곽 지역에 도심 외곽 네, 지역에 네. 버스가 다니기 힘든 지역이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어느 교통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택시가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융합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택시도 살 수 있고 그걸 어떻게 교통 체계를 버스와 택시의 한 모- 결합형. 한 몸이 돼서 돌아가는 거네. 음. 교통 체계가 네. 따로따로 도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도심까지 들어오는 구역은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도심에는 아. 순환 버스. 그렇게 하려면 버스 완전 공영제로. 공영제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외곽은 그런 버스와 택시의 결합형. 이거를 꼭 도입하고 싶습니다. 편리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의 교통 체계나 뭐 재원이나 그다음에 관계 기업이나 뭐 네. 이런 관계 관련 단체나 이런 거 협의하려면 좀 어려움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돌파를 해 나가야죠. 그게 또 시장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하나 네. 이 질문 드리고 하나만 네. 더 드릴게요. 저 음. 정치인 임명희 후보, 네. 엄마로서의 임명희 후보, 자식으로서의 임명희 후보 몇 점씩 줄 수 있습니까? 자식은 빵점. 자식은 빵점. 네. 무료자군요. 네. 네. 너무 고생시키고 있어서 지금도 저 혹시 아니 그렇죠.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선거운동원들 지금 이렇게 배달하는 이송 이렇게 왔다 갔다 교통편을 위해서 좀 운전해주고 계시고 그러시군요. 엄마가 지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애들 챙기고 저 후보자인 저 챙기고 빵점 맞네요. 네. 그리고 예 엄마로서는 몇 점? 엄마로서는 한 70점? 굉장히 후하게 주시네요. 밥한번못 차려주고 아니 이러는. 그런 엄마로서의 전형적인 엄마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밥 챙겨주고 뭐 빨래 해주고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의 개념이 아닌 아까 후보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여성상으로서의 의미에서 70점.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애들 굉장히 자유롭게 모든 선택과 결정을 본인이 하고 책임지도록. 다만 엄마가 이제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다양한 어떤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 있게 그렇게. 70점이 꽤 준수한 점수인데 애들은 왜 그렇게 부끄러울까요? 그냥 정치인 엄마가 유명하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제 그럼 자꾸 정치인으로서 친구들에서 몇 얘기하고. 점인데요? 정치인으로서요? 네. 더 후하게 주고 싶은데. 그래요? 네. 설마 100점? 아니 그 100점은 아니고 한 75점. 네. 75점. 네. 아직 25점이 남았나요? 25점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 제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더 올라갈 점수를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음. 겸손한 점수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요. 후보님 저 사전 투표 관련해서 좀 전에 이제 유권자분들에게 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족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으로. 예, 우리 가족분들 딸 평소에도 가족분들한테 존칭하시나요? 아니요. 애들한테 그냥 영상 편지 하나 보내신다고 네. 생각하시고 이름 밝히는 것도 되게 싫어할 거예요. 이름 밝히지 마시고요. 네. 우리 두 아들들 엄마 얼굴 요즘 잘 못 보고 씩씩하게 혼자 잘 크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 아들들에게 무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엄마는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다시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안녕히 잘 지내다 만나요. 그리고 저기 부모님한테도 네, 엄마 아빠 딸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이 먹어서까지 사랑합니다. 네. 우리 저 임명희 후보님과 공약 얘기도 하고 인간적 면도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쁘실 텐데도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